사명무도의 운명의 힘, 오늘 보실 돈 카를로 등이 그런 작품입니다. 자, 오늘 베르디 인기작 하나 돈 카를로를 보시겠습니다. 이 오페라의 원작은요 독일의 문호 프리드리히 실러가 되겠습니다. 스토리가요 대단히 무겁고 어두운 컬러의 오페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음악도 깊이가 있고 무거운 중저음의 오케스트라 반주 또는 성악가가 출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가 있고 이 종교재판관을 제가 안 적었네. 종교재판관 베이스, 그리고 오늘의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로드리고가 바리톤. 자, 이렇게 깊이 있는 중급 이상의 오페라를 감상하시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보다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이 오페라를 제대로 감상하기만 한다면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스팅에 있어가지고 빅5입니다. 빅5.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메조, 베이스, 이렇게 빅5가 우리가 각 성부를 대표하는 빅5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성악가들이 아리아의 경연을 펼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합창까지 하니까 제대로 된 베르디 선생의 음악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 오페라를 잘 감상만 하신다면 선생님들의 오페라 감상 수준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원작은 프리드리히 실러의 돈 카를로스, 스페인의 왕자고요. 대본은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초연은 파리에서 발표된 프랑스 초판이고요. 1867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후에 약 20년 후에 밀라노에서 이탈리아어로 개정판이 발표됐습니다. 사막으로 된 개정판. 오늘 영상물은 역시 사막으로 된 이탈리아어 판이 되겠습니다. 때와 장소는 16세기경의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캐스팅요, 스페인의 왕이 있습니다. 필리포 왕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공주 엘리자베타가 있고, 스페인의 왕 아들 비운의 왕자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놨습니다. 비운의 왕자 돈 카를로. 왕의한테는 에볼리 공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스토리를 끌고 가는 오늘의 사실상의 주인공 포사 지방의 후작 로드리고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베이스고 프랑스 공주가 소프라노, 이윤의 왕자 돈 카를로, 오늘 타이틀롤 테너, 에볼리 공주 공녀 메조 소프라노, 로드리고 바리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한테는 신임을 얻고 직언을 할 수 있는 로드리고, 그 다음에 돈 카를로와는 우정을 나누고 나중에 구출을 하는 그런 역할의 로드리고는요, 왕과 왕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아주 미묘한 캐릭터라는 걸 반드시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에볼리 공녀와 왕은 내연 관계가 있다. 그리고 왕은 원래의 엘리자베트가 왕자와 약혼한 사이인데 왕이 그 공주를 빼앗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토리의 핵심이다.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6세기 중반쯤에 무적 함대 스페인의 전성기에요. 필리포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전 왕비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돈 카를로가 오늘 우리가 볼 오페라의 주인공이고요. 스페인은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 끝에 화친 조약을 맺고 스페인의 왕자 돈 카를로와 프랑스의 공주 엘리자베타가 화친의 결과물로 결혼을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자, 왕자는요, 이 공주를 얼마나 빨리 보고 싶었던지 프랑스 왕실의 사냥터 퐁텐블로 숲으로 찾아가서 공주를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결혼할 날이 빨리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자의 아버지 필리포 왕이 결혼 상대로 자기가 나서면서 아들은 졸지에 자신의 여인을 아버지한테 빼앗기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1막이 시작됩니다.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1막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1막 폐인이 된 왕자 로드리고와의 우정. 얼마나 자기 여인을 뺏기고 시름에 겨웠으면 폐인까지 되었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었다. 자, 무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생지스터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도원에는요, 선왕인 돈 카를로의 할아버지 카를로 5세가 잠들어 있는 왕실의 묘지가 되겠습니다. 막이 딱 처음에 열리면은요, 호른의 솔로 연주로 앞으로의 비극을 예견하는 듯한 비장하고 공허한 서주가 시작됩니다. 막이 열리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호른의 솔로 연주, 아주 비장한 연주가 흘러나오겠습니다. 자, 카를로 왕자는 아버지의 결혼 이후에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거의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어릴 때 손자를 끔찍히 사랑해준 할아버지를 찾아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때 한 수도승이 준음하게 부르는 베이스의 아리아 평화를 내려주소서. 세상의 고통은 수도원에까지 따라오는 법인데 너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마치 할아버지 선왕 카를로 5세의 목소리와 닮은데 매우 놀랍니다. 왕자가. 자, 여기에서 테너의 아리아. 한때 나는 그녀의 미소 속에서 새로운 천국을 보았네. 그러나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졌구나. 이때 카를로의 친구인 로드리고 바리톤 배역 로드리고가 나타납니다. 그는 스페인의 이름이 난 무신 가문인 포사의 후작입니다. 그는 이 오페라에서 극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는 지금 스페인의 식민지인 플랑드르 지방, 이 플랑드르 지방을 주목해 주십시오. 플랑드르 지방에서 오는 길입니다. 플랑드르 지방은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조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스페인의 식민지로 살다가 모든 걸 강탈당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카를로 왕자는 그에게 왕자가 된 왕비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고백하는데 절친 로드리고도 같은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왕자에게 그런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함께 박해받고 있는 폴란드르 지방의 백성들을 구하자 하면서 왕자를 다독입니다. 이때 부르는 두 사람의 우정과 맹세의 이중창, 제가 별표를 쳐놨다 그죠? 테너와 바리톤의 이중창,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이 테마는 오페라 내내 주제음악처럼 울려 퍼질 겁니다. 자, 장면은 수도원의 정원으로 가겠습니다. 정원에 여관, 이 비서들이 모여가지고 합창을 부르며 한간 한때를 보내고 있다. 그중 가장 지체 높고 미모가 뛰어난 에볼리 공녀, 메조 소프라노 공녀가 시종의 만돌린에 맞추어 이국적인 분위기의 노래를 부른다. 메조 소프라노 사라센 궁전의 정원에서 이때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이 궁전에서 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때 로드리고가 나타나서 왕비에게 알헨을 청한다. 프랑드르에서 돌아온 로드리고는 파리에 들러 왕비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이때 왕비를 만나고 싶어하는 왕자의 편지를 함께 전합니다. 로드리고는 바리톤의 로만자 우리가 사랑하는 카를로를 부르면서 왕비에게 돈 카를로를 한번 만나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왕비도 왕자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던 에볼리 공녀는 카를로가 괴로워하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자신인 줄 착각을 합니다. 이 에볼리 공녀는 이 오페라에서 착각의 여왕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 왕비가 카를로와 둘만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로드리고는 에볼리에게 정원의 숲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자베타와 돈 카를로가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왕비 앞에 페인처럼 보이는 카를로 왕자가 나타나서 두 사람의 아리아, 소프라노와 테너의 아리아, 자비를 구하러 왔네가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플랑드르로 갈 수 있도록 왕에게 잘 말해달라는 것을 전하지만 그러던 중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열정을 누르지 못하고 격렬하게 왕비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왕비는 벌떡 일어나면서 네가 진정 나를 안겠다면은 네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날 왕자로 데리고 가라 하고 처절하게 외칩니다. 이에 울면서 뛰어나가는 카를로 왕자를 바라보면서 왕비도 절규를 합니다. 그때 하필이면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이 장면에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베이스베이의 필리포 2세. 그는 왕비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노발대발합니다. 왕은 왕비를 직접 탓하지는 못하고 괜히
왕비를 수행하는 시종을 힐책합니다. 이게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만 그녀에게 내일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라. 왕비는 흐느끼는 시종 백작 부인을 위로하면서 어려서부터 친구임에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시집온 자신을 따라온 그녀에게 울지 말아요 친구예를 부릅니다. 모두 물러가고 왕과 로드리고만 이제 남습니다. 이제 2막을 마무리하는 두 사람의 이중창이 시작됩니다. 왕은 로드리고 후작에게 팔랑드르에서 돌아온 이후에 왜 빈둥빈둥 어찌하여 문안 인사도 오지 않느냐 하고 그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로드리고는 팔랑드르의 참상을 왕에게 솔직하게 고해 바칩니다. 제가 팔랑드르를 가보니까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도대체 스페인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에 빠뜨렸습니까? 폴랑드르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폭압으로 이루어진 평화일 따름입니다. 역사가 당신을 제2의 네로 황제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을 합니다. 이 말에 왕은 모두 자신에게 아부만 하는 세상에 이런 신하가 있음에 감탄을 합니다. 이때부터 왕은 로드리고를 크게 신임을 하는데 왕은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요즘 내가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왕비와 왕자 사이가 의심스러우니 두 사람을 쭉 감시를 하고 나에게 보고해 달라. 앞으로 당신은 언제든지 왕비를 만나도 좋다라고 이릅니다. 왕자의 진정한 친구로서 왕자의 사정을 잘 아는 로드리고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왕은 마지막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립니다. 로드리고, 나는 괜찮지만 종교재판관은 항상 조심해라. 그는 나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막 왕자와 에볼리 공녀의 만남. 왕비의 정원에서 막이 열립니다. 카를로 왕자에게 누군가가 만나자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에볼리가 왕자가 자기를 짝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보낸 쪽지다. 카를로 왕자는 왕비가 보낸 것으로 알고 정원에 나왔습니다. 베일을 쓴 채 기다리는 여인은 바로 에볼리 공녀였던 것입니다. 왕자는 공주가 나온 줄 알고 두 사람의 이중창, 메조와 테너의 이중창, 에볼리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딱 걸렸다. 이제 당신과 왕비 사이를 이제야 알았구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때 로드리고가 나타나서 그녀 에볼리 공주를 위협하며 단도를 꺼낸다. 만일 이걸 발설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를 만류하는 왕자와 그들을 모두 나무라는 에볼리, 이 세 사람의 객한 삼중창, 테너 바리톤, 메조 소프라노의 삼중창, 마지막 에볼리는 왕자를 보고 조심해라 이 가짜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볼리가 퇴장하자 로드리고는 왕자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왕자님이 가지고 있는 밀서를 모두 제게 맡기세요.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면 왕자님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밀서가 뭐냐 하니까 그동안 플랑드르 지방의 독립지사들이 왕자에게 직접 보낸 편지와 밀서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돈 카를로는 잠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하고 두 사람의 우정의 주제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성당 앞의 광장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이 장면은 오페라의 음악적으로 가장 웅대하고 시각적으로 스펙터클한 장면이 되겠는데 바로 종교 재판 장면입니다. 광장에서는 이단자들에 대한 화형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장대한 관현악이 시작되면 백성들의 대합창 기뻐하라 승리의 날이 이단자, 처형의 집행자, 수도승, 귀족들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화려한 행렬에 마지막에 왕과 왕비가 등장하여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이단자들에 대한 처형이 시작되는 순간 갑자기 왕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원래 화행식의 연단에 자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플랑드르를 대표하여 온 6인의 사절단을 데리고 이 종교 재판식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왕자는 겁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왕관을 저에게 주실 텐데 플랑드르 지방을 저에게 미리 주시고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저도 존재감이 없이 이렇게 아버지 그늘 밑에 사는 게 이제는 지겨울 따름입니다. 왕은 안 그래도 성에 안 차는 아들인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아들을 반역이라고 질책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고 왕관을 차지해라. 그러자 흥분한 카를로 왕자가 칼을 뽑아들고 이성을 잃은 채 흥분합니다. 이 불경스러운 행동에 왕은 크게 노하고 누가 저놈 반역자의 칼을 당장 빼앗아라 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왕자를 제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때 갑자기 로드리고가 왕자 앞에 나서며 그에게 칼을 달라고 청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출연에 왕자는 로드리고 네가 내 편인 줄 알았더만 아버지 편이라고 하고 배신감에 떨면서 칼을 넘겨줍니다. 왕자는 체포되고 왕은 그 자리에서 로드리고의 후작에서 공작의 승진의 자기를 바로 수리한다. 이 행동이 자기 편이 된 줄 알고 너무나 신임이 갔던 거죠. 드디어 화행대에 불이 붙고 사람들은 다시 합창을 하며 화행대가 불타오르는 동안 막이 내립니다. 제3막 고독한 왕. 막이 오르면 간밤에 잠을 못 이루는 필리포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이 되어 벌써 창은 희뿌옇게 밝아오고 책상의 양초도 거의 타버렸습니다. 왕은 젊은 아내에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아들로부터는 배신을 당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스의 아리아, 제가 벨포를 쳐놨습니다. 그죠? 베이스의 아리아. 그녀는 날 사랑한 적이 없네. 약 10분간의 첼로의 저음으로 시작되는 이 곡은 권력자의 외로움과 비탄을 쏟아내는 맹곡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네. 그녀는 슬픈 얼굴로 나를 쳐다보지만 나의 하얀 머리카락을 프랑스에서 이곳으로 온 그날에도 쳐다보고 있었지. 자, 그 다음에 90살에 앞도 보이지 않는 종교재판장, 제가 여기에 빠뜨리네요. 종교재판장이 늦은 시간에 왕을 찾아옵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왕이 그것을 종교재판장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장을 부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오페라에서 아주 보기 드문 베이스와 베이스의 이중창, 종교재판장이 내가 왕 앞에 와 있소로 시작됩니다. 냉엄하고 묵은 분위기, 마치 두 베이스가 왕권과 종교의 권력을 대변한 듯한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치열합니다. 왕이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는데 사형이 가능합니까? 종교재판장은 말합니다. 원한다면 왕자를 사형시켜도 좋습니다. 신도 백성들을 위해 외아들을 희생했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왕자를 죽여도 소용은 없을 것이다. 왜? 죽음이 로드리고인 만큼 그를 죽여야 한다. 로드리고는 이단자입니다. 그러나 왕은 충신인 로드리고를 죽일 수 없다고 서로 대듭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종교재판장은 음산한 분위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음악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이번에는 왕비가 흥분하여 서재로 들어옵니다. 왕비는 내 보석 상자를 누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왕에게 이릅니다. 왕은 냉정한 태도로 책상 위에 있는 상자를 가리키며 찾는 것이 이것입니까? 그러면서 왕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왕자의 초상화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얘기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근신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심하게 다그칩니다. 왕비는 그러나 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을 부끄러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애당초 나와 왕자가 약혼 관계를 잘 알면서도 나를 왕비로 맞은 것은 당신이 아니냐 하고 당당하게 대듭니다. 이에 왕은 흥분하여 왕비를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거의 폭력을 휘두를 만한 위세에 왕비는 그만 놀라서 실신을 합니다. 놀란 왕이 사람을 부르자 에볼리와 로드리고가 뛰어옵니다. 에볼리의 간호로 왕비의 의식이 돌아옵니다. 이때 에볼리는 죄책감에 휩싸여 실토를 합니다. 보석 상자를 왕에게 갖다 드린 건 저입니다. 사실은 제가 왕자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왕비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각자의 심정을 노래합니다. 사중창, 로드리고, 메조 소프라노, 소프라노 테너. 왕까지 있네요. 왕은 왕비를 의심하는 자신을 한탄한다. 왕비 소프라노 희망 없는 결혼 생활을 탄식한다. 메조 공녀 왕비가 의심받도록 만든 자신을 뉘우친다. 로드리고 왕자를 구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사중창. 자, 왕과 로드리고는 두 여인만을 남겨두고 퇴장을 합니다. 고백하던 에볼리는 그동안
왕과 내연 관계였다는 것을 실토하고 맙니다. 충격을 받은 왕비는 에볼리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든지 아니면 수녀원으로 들어가든지 두 가지 중 택을 하라 하면서 준엄하게 이루고 나갑니다. 홀로 남은 에볼리는 자신의 치명적인 미모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면서 메조 소프라노의 아리아 이놈의 미모 때문에. 원래 이 오페라에서 에볼리는 착각을 자주 하는 캐릭터로서 부르는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녀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수녀원으로 가기 전에 감옥에 있는 왕자를 구하고 갈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장면은 감옥으로 바뀌고 왕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에 로드리고가 면회를 옵니다. 로드리고는 왕자를 구하고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쓸 생각으로 이곳을 찾아왔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플랑드르의 독립 문서가 왕자님의 방에서 내 방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죄는 지금부터 제가 다 뒤집어 쓸 겁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무죄로 이곳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죽음을 예감한 로드리고의 긴 아리아 나의 최후의 날이 있다고 한다. 바리톤의 아주 유명한 바리톤의 아리아 로드리고의 죽음. 아리아 도중에 로드리고는 밖에서 적액수가 쏜 총탄을 맞고 쓰러지고 만다. 적액수들은 수도성 복장을 하고 있어서 그가 종교 재판장이 보낸 그런 적액수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는 쓰러지면서 마지막 숨을 다해 아리아의 후반부를 감동적으로 부른다. 그는 카를로에게 나가면 생지스트 수도원에서 왕비를 만나라. 왕비가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일러줄 것이다. 왕비는 당신을 플랑드르로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꼭 플랑드르를 해방시키라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때 왕이 왕자를 용서하러 감옥에 나타나는데 로드리고가 죽은 것을 알게 된다. 로드리고의 시체를 아는 카를로는 흥분하여 왕에게 난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로드리고의 친구일 따름요 하고 외친다. 그때 왕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민중들이 폭도로 변하여 감옥으로 쳐들어온다. 그들은 카를로 왕자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종교 재판장이 폭도들에게 신을 지키는 왕에게 무릎을 꿇어라 라고 호통을 치자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막을 시작할게요. 두 사람의 재해, 옛날 해상. 2막에 생지스트 수도원으로 1막에 생지스트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엘리자베타가 할아버지 무덤, 왕자의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로드리고의 계획을 전해받고 다만 그의 인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앞날을 탄식합니다. 여기서 이 오페라의 아주 중요한 소프라노, 이 왕비의 아리아, 세상의 허무함을 아는 신이시여. 그녀는 퐁텐블로 숲에서의 즐거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의 삶을 탄식한다. 나의 고통은 무덤에 가서야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불란스여 내 청춘의 그리운 고귀한 나라 퐁텐블로여 생각은 그곳을 향해
날개를 펴는다. 이런 아주 중요한 아리야. 다시 한번 청춘의 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에는 단 하나의 소원, 나의 죽음의 편안함. 자, 이때 왕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는 왕자에게 우리의 사랑을 성화시켜 펄랑드르에 가서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면서 마지막 이별의 이중창 소프라노와 테너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 그 노래를 받아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 영원히 너를 처형해 주겠다 하며 그를 체포하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 카를로 5세의 무덤에서 선왕의 모습과 목소리를 닮은 수도승이 나타나서 카를로 왕자를 무덤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필리포도 아버지라고 외치고 엘리자베트는 놀라서 쓰러지는 가운데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스토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보시다가는 어떻게 오페라가 진행되는지 하나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1986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자, 오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특집으로 마련됐고요. 카라얀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 3년 전에 공연이 되겠습니다. 돈 카를로 테너 호세 카레라스, 참 전설적인 테너입니다. 1946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고요. 1987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기 1년 전에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는 생사를 오가는 투병 끝에 결국 기적적으로 완치를 했고요. 무대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1990년 로마에서 3테너 콘서트를 열었고요. 1994년 미국 LA에서 두 번째 3테너 콘서트를 열어 그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엘리자베타 피암마 이초라는 이탈리아 가수고요. 필리포 왕에는 베이스 페루치오 프룰라네토, 로드리고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 하는 이탈리아 오페라. 오늘 에볼리 공연에는 전설적인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입니다. 자, 아그네스 발차는요, 그리스의 대단한 자긍심을 심어준 그리스의 국민 가수, 특히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이 유명합니다. 이때 1987년 발표되었던 메트의 카르멘은 이때 상대역이 바로 돈 호세 카레라스가 되겠습니다. 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20세기의 음악사를 대표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베를린 필에서 35년 동안 종신 지휘자로 군림한 클래식 음악의 전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 3년 전 공연을 보시겠는데 오늘 빨리 집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급한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되겠는데 런닝 타임이요 178분 3시간이 되겠습니다. 와,